이것도 있을까? 그 PD님은 음속을 해제해 주세요. 제가 다 모두 음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인블루 스터디에서 제가 유튜브 특강은 저보다 더 전문가인 그 현직에 계신 PD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이제 진두지휘하시면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또 방송을 제작하시고 또 유튜브 채널을 또 여러 개 키우신 분하고는 또 이게 느끼는 게, 전해지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생생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이 엄진원 PD님이시거든요. 성함이 엄진원이시고, 그러니까 방송 경력이 벌써 22년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대학 동기예요. 대학 동기인데 방송 경력이 벌써 2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놀랐는데, 그 엄준원 PD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여기서 강의 안에 이제 강의사 소개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이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준원 PD님 마이크 켜주시고 받아주시면 되세요. 제가 고정으로 해놓겠습니다. 추천. 네. 예, 반갑습니다. 엄준원 PD입니다. 예,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채널 성공의 비결과 유튜브 채널 활성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엄준원 PD라고 합니다. 오늘 7시부터 8시 또는 한 8시 반까지 비교적 긴 시간을 함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녹화 후 편집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살짝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에 접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30분 들어오셨어요. 30분. 30명이요? 예. 저랑 일단 일면식도 없고 불특정 다수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경험담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미 아는 내용의 이렇게 반복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나 보다 그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 PD고요. PD 경력 이제 23년 차가 됐습니다. PD를 보통 이제 프로듀서라고도 하고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 디렉터, 프로그램을 이제 지휘하는 사람에서 프로듀서로 좀 많이 의미가 바뀌었고 이제는 PD들도 크리에이터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 4월에 군대 제대한 후에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KMTV라는 음악방송 채널에서 일을 시작해서 동아TV 그리고 MBC, KBS, SBS 프로그램을 주로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YTN에도 평성 TV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만든 외주 제작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주요 프로그램 보면 교양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예능, 다큐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녔다 보니까 여러 장르들을 많이 했고 KBS에서는 이용렬 박주의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 MBC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분 좋은 날, SBS에서는 생활경제, 특집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홍보 영상, 기업 홍보 영상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저도 이제 방송을 주로 했기 때문에 유튜브는 2018년부터 우연한 기회에 롯데 그 L포인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외주 받아가지고 제작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PD들을 보면 아직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뭐 저랑 친한 사람, 친한 선후배들 중에 유튜브 개인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정도로 PD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제가 이제 47살인데 이제 40대 넘어가는 PD들은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 디렉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뭐 자막은 어떻게 넣나, 음악은 어떻게 넣나, 막 이런 것도 다 시키기만 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험이 없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처럼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송보다 유튜브가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방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송사 아니면 회사들의 이제 납품이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갑질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요. 예, 그래서 영상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제 그 방향을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받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매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구현해 볼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던 콘텐츠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구현하고 이렇게 실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회사를 퇴사하고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 뭐 자아 실현과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주요 유튜브 채널 말씀을 드리면 롯데포인트, L포인트라는 채널을 하면서 유튜브를 처음 접했고요. 그다음에 윤택의 시골 알바라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셀코TV라고 구독자 한 40만 되는 채널인데 예, 제가 가담해가지고 한 8만 정도에서부터 좀 키웠던 채널이고요. 그리고 공놀이 TV라고 예,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전하는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 컨설팅 채널, 그리고 지자체 홍보 콘텐츠 등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채널 콘텐츠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방송 콘텐츠 외주를 받아도 유튜브는 기본입니다. 유튜브에 나가면서 방송도 나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의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잠깐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던 강아지 관련된 영상 한 1분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제가 이번에 라이프 앤 도그 저희 집 강아지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동물권 행동 하나에 퓨리케어 및 정전기 떼를 함께 기부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동물권 하나에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두 마리랑 함께하는 촬영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듣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애들이랑 추억도 이렇게 라이프앤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지 말고
점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많은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입양 받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름호에서 만날게요. 예, 뭐 되게 간단한 영상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전 과정을 이제 혼자 했거든요. 촬영, 뭐 편집, 자막, 뭐 음악 모든 과정을 이제 혼자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1분짜리 영상이라도 뭐 전 과정을 하는 그런 습관, 뭐 그런 걸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콘텐츠를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경험한 유튜브 채널과 유튜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는 했는데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PD들은 유튜브를 잘 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주변에서는 주변으로 한정 지으면 PD들이 더 하기 어려운 게 유튜브 같습니다. PD들이 오히려 유튜브를 못하는 이유는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뭐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는 작가가 글을 써주고 자막 감독이 자막을 하고 음악 감독이 음악을 넣는데 이걸 다 혼자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PD인데 대충 만들 수는 없지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만들어서 올리면 지인분들도 보고 뭐 내 아들, 딸, 엄마, 아빠도 다 볼 거기 때문에 뭐 친구들도 볼 거기 때문에 좀 허접하게 만들어서 대충 올리기가 싫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부딪혀 봐야 됩니다. 예.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구독자가 없으면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시도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 주변에도 10년째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 역시 한 4-5년은 그런 말만 되풀이 하다가 이제 시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L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컨셉 자체가 유튜버를 찾아가서 리포터가 유튜버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고 장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걸 좀 배우는 컨셉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자기는 꾸준히 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잘하는 사람들의 제가 특징을 봤을 땐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뭐 예전과 달리 인터넷이 발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 구글링, 뭐 블로그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뭐 재생 목록 뭐 설정하는 거라든가 채널 맞춤 설정 같은 거는 뭐 검색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대부분 뺐고요. 이제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박신양 씨가 한 얘기 중에 하나를 제가 좋아하는 얘기라서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이제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그 유튜브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이제 스포츠였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뭐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실패를 통해 성장해야 됩니다.
그 누구나 처음엔 허접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고, 제가 만든 첫 영상도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면 되게 허접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15,000명 정도 되는 유튜버 개인 채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점 효과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 때를 놓치면 후회하고요. 이게 그냥 채널 개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어떤 핫한 주제가 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오늘 골을 넣었다. 그러면 그걸 가장 빨리 올리는 사람한테 조회수가 몰릴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정보를 빨리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유튜버가 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콘텐츠를 올릴 때는 지금도 말이 되게 느린 편인데, 말을 하다가 그대로 올렸어요.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댓글 달리는 걸 보면 뭐 1.5배속으로 들으세요. 2배속으로 들으세요. 예,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라이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지만, 제가 원고를 써놓고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상 속도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콘텐츠를 좀 재밌게 보고 좋은 댓글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피드백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라도 받으면서, 그래야지 좀 자극을 받아야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영상이라도 올리는 습관, 예, 그런 걸 들이시면 충분히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L포인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많은 유튜버 만나는 느낀 점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꾸준히 했을 뿐이다. 예.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유튜브가 더 그런 이유는 홍보의 메커니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라는 게 뭐 단순히 그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걸 홍보하려고 TV 광고를 한번 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싹 알려지는 건 아니죠. 주기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야 그 제품이 알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영상 하나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되게 와 이거 한 10만 뷰는 나오겠지 하면서 엄청난 공과 뭐 열정을 쏟아부어서 한 달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고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점차 사람들이 뭐 10명 알다가 100명 알다가 1000명 알다가 이제 늘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더 좋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영상은 못 만들어도 그냥 시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꾸준하지 못한 제 이제 채널 성장의 가장 큰 방해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거 혹시나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 정도는 이제 유튜브 혹시나 있을까요? 제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아까 한 60분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예, 인구 비례상 예, 거의 오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이 나온 조회수는 한 80만 정도 되고요. 이제 잘 나온 거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조회수가 높긴 한데 안 나온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만 한 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주로 외주 제작을 하면서 약간 취미? 나의 개인 취미 정도로 생각하면서 좀 키웠던 채널이기 때문에 요 정도 작은 채널인데 제가 채널 이름 이렇게 밝혔다고 해서 구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이 채널에서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채널 아시는 분이라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었구나라고 이제 처음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채널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 이 유튜브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예. 영상 몇 개 올리지 않고 순식간에 시청 시간 4,000시간 채웠고 영상 하나가 뜨면은 4,000시간 채우는 건 그렇게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구독자 600에서 이제 700명 정도 됐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이 이제 수익 창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은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장기간 가게 되면서 업로드가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올렸더니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다시 올렸더니 골수 팬들이 사라졌어요. 댓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주기적으로 댓글 달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안 하면 이제 알고리즘에서 배제가 되는구나. 팬들도 다 떠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꾸준히 업로드하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계속 알아내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고 싶어하는 선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얘기가 이건데요. 꾸준히 할 생각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꾸준히 할 생각이 있으면 시작하라고 하고 너무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원대한 꿈을 갖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아주 조그만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뭐 일주일에 1개를 올리든 매일 1개를 올리든 되게 품을 들이지 않고 정말 자기 시간을 조금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처음에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 개인 채널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콘텐츠에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공놀이 TV라는 채널을 시작했을까요? 예, PD라면 이제 영상 제작과 관련된 콘텐츠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콘텐츠를 한 이유는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게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의 주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야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지. 저는 이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니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미 배경 지식이 있었고 늘 관심이 있었고 늘 스포츠 뉴스를 계속 봤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주제였어요. 예. 그래서 공인된 전문가는 아니어도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제 주변에 저보다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제를 설정할 때 뭔가를 배우면서 시간을 들여서 배우면서 콘텐츠를 잡고 그 영상을 만들어 간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안 좋을 거예요. 예, 물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홍보를 위해서 그냥 채널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알고 있고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선 내가 전문가다, 뭐 주변 사람 중에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주제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편집 기교 없이 좀 롱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주제 설정할 때 또 중요한 건 범위를 최대한 좁히셔야 됩니다. 제가 스포츠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니까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당구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뭐 시작했을 때 가장 핫한 인물이 손흥민 선수였어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채널에서의 키워드는 손흥민 선수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뭐 유현진 선수가 잘할 땐 유현진 선수에 대한 콘텐츠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그 분야에 대해서 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때 이제 단톡에 이제 정확한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수근 씨인가? 그 일본 관련된, 예, 그런 채널 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냥 포괄적인 일본 문화 막 이런 거보다는 일본 문화에서도 뭐 음식 문화, 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알고리즘을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좀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튜브가 주는 선물과 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뭐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 관련된 콘텐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콘텐츠를 올리면 맨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한테 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한테 뿌려주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 10명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예. 근데 그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100명한테 또 뿌리겠죠. 예. 근데 그들한테도 좋으면 1000명, 10,000명 이렇게 계속 불어나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가 아까 뭐 80만에 나왔던 이런 것들은 거의 노출 횟수가 1000만에 가까운 노출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출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뭐 내가 이런 채널 만들었으니까 봐줘라고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는 채널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노출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0,000명한테 노출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잘 안 본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의 수명은 그때부터 끊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8월 초, 예, 한 보름 정도 된, 예, 콘텐츠 같은데 이게 한 40분짜리로 올렸습니다. 40분짜리로 올렸고 한 4편 정도에 이어서 한 10분짜리 4개 올린 다음에 이제 통합편으로 올린 것 같은데, 조회수가 보시면 유튜브 맞춤 동영상이라고 해서 23만 2천 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다음 동영상에 22만 6천, 거의 95%가 다음 동영상으로 지금 조회수가 잡히고 있고, 유튜브 홈에서는 5,900회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요. 유튜브 홈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메인에 나오는, 하단에 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인데,
유튜브 홈을 차지하는 그런 채널들은 정말 잘 나가는 채널들만 보이게 될 겁니다. 예. 잘 나가는 채널들이 먼저 보이고, 제가 이 영상의 경우 이제 다음 동영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런 채널들이 먼저 보이고 그냥 자동으로 이제 다음 동영상 넘어가잖아요. 그 영상에 제 콘텐츠들이 이제 많이 추천이 되면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 검색은 1,400회 정도밖에 안 되고 0.6%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핫한 주제를 설정해서 태그도 열심히 달고 해시태그 막 이거는 잘 나올 해시태그야 라고 해서 검색 막 달아봤자 그걸로 조회수가 빵 터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결국은 내 채널이 어느 정도 이 다음 동영상이나 유튜브 홈에 노출이 되느냐가 이 조회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예 지금 리스트에도 안 보이는데 채널 페이지를 찾아서 들어오는 조회수 비율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지인들이겠죠. 뭐 채널 페이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근데 아예 뭐 0.01%이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이 정도 영상이 되면. 그래서 자기 채널의 영상이 다음 동영상이나 유튜브 홈에 나올 수 있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출이 되었는데 클릭을 안 하면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썸네일이 중요한 건데요. 노출 클릭률이 떨어지면 이제 콘텐츠 소재가 이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진다고 유튜브 측에서 판단하고, 아니면 뭐 채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딱 올리면 노출 클릭률이 15에서 한 20% 정도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뿌려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의 강성 지지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뿌려야 되겠다. 유튜브가 판단하고 이제 계속 이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인들이 구독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근데 15에서 20% 나오다가 제가 막 아까 23만 나왔던 그런 것들은 클릭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나중에 되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한 3% 막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노출 클릭률이. 왜냐면은 축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뿌려지니까. 예, 노출 클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터지려면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출이 많이 돼야 되고, 뭐 검색이나 채널 페이지 유입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도 방송이랑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브 알고리즘도 방송이랑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시청률에 기반을 하는 거고, 유튜브에서는 어떤 영상을 좋아할까요? 뭐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들이. 그래서 이제 뭐 재미가 없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겠죠. 예. 그래서 유튜브도 어차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 단가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광고 단가를 올리려면 결국 시청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책정하는 그러면은 시청률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 이게 바로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지금 15분 55초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40분짜리 영상 중에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15분 55초 정도를 봤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평균 조회율은 그러니까 40분 중에 한 38.9% 정도를 소화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예.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이 정도가 되면
아까 한 23만이었는데 그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50만에서 한 100만까지는 갈 영상이에요. 예. 그래서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적어도 5분 이상 올리는 게 컨텐츠가 조금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 조회율은 초반에는 더 높아야 되겠죠. 한 40%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긴 영상이면 뭐 30에서 40%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 중에 이렇게 긴 영상이 아니라 짧은 영상이 잘 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짧은 거와 긴 영상이 같이 혼재돼 있으면 무조건 긴 영상이 잘 나옵니다. 조회수가. 예. 왜냐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긴 영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1분 안에 다 뭐 설명해 주는 그런 뭐 1, 2분 안에 끝내주는 영상 그런 거는 규칙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길고 짧은 게 섞여 있으면 분명히 긴 영상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냥 무조건 긴 게 아니라 이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야지 좋은 영상이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콘텐츠 길이가 길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똑같다고 생각할 때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뭐 지루함 정도 가 똑같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려면 콘텐츠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조회율도 높으면 유리하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고 콘텐츠를 힘을 많이 빼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길게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성도 있고 시청자 이탈도 적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그런 채널들 보면 혼자 나오거나 아니면 둘이 나와서 뭐 신사임당 채널도 그렇고 뭐 김작가 TV 채널 뭐 여러 채널들이 이런 게 많죠. 막 떼거지로 나와서 잘 되는 유튜브 채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와서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좀 진실함을 갖춘 그런 토크 콘텐츠들이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잘 먹힙니다. 이게 일단 업로드 횟수나 업로드 시간이나 막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득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신사임당 채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휴대폰으로 찍고 그냥 자막도 없이 정말 엔진한 컷 정도만 빼면서 그렇게 올렸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인 활용 문제인데 인스타 블로그랑은 좀 유튜브가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다르고요. 지인한테 절대적으로 구독 요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스포츠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포츠를 자기가 정말 좋아한다. 손흥민 선수에 관심이 있다. 이러신 분들만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구독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구독하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노출이 될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클릭을 안 하시겠죠. 그럼 이제 저한테 악영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 주제에 관심이 없으면 구독을 안 하는 게 낫고 구독 요청을 내 친구 중에 내가 하는 주제가 얘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구독 요청을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오고 싶다 싶으면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달라고 해주세요. 차라리. 그런 게 훨씬 그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기회를 잃게 돼요. 지인이 구독함으로써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노출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 없는 지인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내 콘텐츠가 알려질 기회를.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한 키워드를 장악하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제 집중하라고 했는데, 스포츠 채널 중에서도 뭐 일간 스포츠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다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보면, 그런데도 한 가지 종목만 뜨게 됩니다. 예. 야구가 잘 나오면 축구가 안 나오고, 축구가 잘 나오면 야구가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 채널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띄워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키워드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셀코 TV에서 제가 만든 영상인데, 존리 대표의 영상 중에 300만 넘는 영상이 있고 뭐 200만 넘는 영상이 있는데, 존리 대표 영상 중에 제일 많이 조회수가 나온 콘텐츠를 이제 제가 편집한 콘텐츠인데, 편집이 뭐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냥 했는데, 이런 썸네일도 그렇게 뭐 힘을 준 건 아닌데, 썸네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썸네일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총정리, 뭐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시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이 영상 하나로 총정리라는 말이 어느 정도 낚을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비호감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맨 처음에는 이 채널 자체가 아침 방송 같았어요. 그래서 뭐 건강 정보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 경제 콘텐츠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제 8만에서 한 40만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단일화된 그런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것도 저도 알고리즘에, 저는 쇼핑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쇼핑몰에 관심이 없는데도 이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보게 되는 건데, 이 썸네일 보면 그냥 검은 화면에 두 줄만 적혀 있는데, 예. 그랬는데도 이제 조회수가 164만에 나와 있는 건, 썸네일 보면 되게 자신감 있지 않나요? 예. 쇼핑몰 창업 준비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하세요. 뭐. 그래서 이런 정말 아까 자신이 가장 자신감 있고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범위를 좁혀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성시경 씨가 하고 있는 뭐 먹을 텐데, 요거 보면 주제를 강조하는 이미지가 누끼컷 정도로 이제 좀 심플하면서도 그냥 괜찮은 썸네일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뭐 노래도 하지만 음식 뭐 이런 거 하면서 구독자 한 80만 넘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도 그렇게 콘텐츠에 힘을 주면서 만들진 않아요. 예. 촬영도 매니저가 나가서 그냥 찍고, 자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화려한 편집 기술을 안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편집에 대한 힘 막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딱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좀 힘을 주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재미있게 생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썸네일에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리무브 비즈라고 뭐 무료 눕기 사이트인데 요런 거 이용해 가지고 눕기가 뭔지 대부분 아시죠? 지금 이제 박소인 대표님도 이렇게 뒤에 배경에 얼굴만 나오는데 이런 눕기 활용해 가지고 썸네일 만들면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콘텐츠 잘 만드는 법은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콘텐츠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고민하는데 돌이켜 보면 주제도 굉장히 선명해야 돼요. 이걸 보면 제목만 봐도 어떤 영상이 나오겠다라는, 예. 두리뭉실하게 막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거나 이거 대체 어떤 영상이 나올까라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영상이 아니라 딱 주제가 선명한 영상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클릭할, 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아까 신사임당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비주얼보다는 유튜브는 무조건 오디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주부님들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냥 틀어놓고 오디오만 들어도 그냥 내용이 들어오는, 예.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카메라나 막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예. 어떤 내용을 담을지, 예.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서, 예,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법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꾸준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인 활용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명확한 주제 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4주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1주차는 이제 채널 진단을 해드리고 개선할 채널의 방향성을 좀 설정해 드리려고 하고, 2주차 때는 채널 세부 기획,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나 구성, 촬영 컨셉도 같이 상의해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3주차 때는 뭐 대본 작성하는 요령, 그다음에 촬영, 편집 실제로 해서 피드백 공유하면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 4주차 때는 썸네일 만들고 업로드하는 방법, 뭐 추후에 이제 뭐 채널 운영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위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 좀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채널이 어느 정도 있고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면은 제가 직접 편집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예. 뭐 촬영본을 제가 받아서 뭐 편집을 어느 정도 해주는 방향도 좀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널 컨설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 개인 그 메일 주소인데, 물론 제 채널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메일 주소도 있지만, 뭐 어떤 문의든 저한테 해주시면, 예, 제가 누군가한테 뭐 알려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후배들도 저를 거쳐왔던 이제 조연출이나 이런 후배들은 저한테 이제 되게 고마워하는데, 누군가한테 뭔가 알려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예, 뭐든지 궁금하신 사항들은 뭐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7시 50분 정도 됐는데 50분 동안 좀 긴 시간이었고 좀 지루해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다 아는 내용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강점이 있는 부분은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예, 그리고 그 컨텐츠가 어떤 느낌인지 이제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공유 중지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예. 공유 중지 좀 잠깐 해주시고요.
잠깐 추천 제가 할게요. 추천 제가 하고 지금 네, 엄진원 PD님이 네, 이거를 하셨는데 원래 전문 강사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아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좀 해달라고 제가 섭외를 한 거예요. 섭외를 해서 제 거 하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 뭔가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솔직히 이분이 이제 본업이 있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초보분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 알려주고 다 해주고 막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이거 사주가등하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저한테 이제 너 왜 그랬니 막 이러면서 너한테 내가 낚여서 이럴 수도 있어갖고 진짜 이제 걱정이 되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편집, 뭐 편집 진짜 어려운데 물론 나중에 또 이제 서로 조율을 해 가야 되지만 뭐 컨셉 잡는 거 사실 저도 유튜브 다 알아요. 유튜브 뭐 올리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아는데 근데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갖고 제가 하는 거랑 또 전문가의 도움을 컨설팅을 받아서 빠르게 가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제 것 좀 해달라고 저도 지금 기획 중이어서 이제 지금 박소연 TV 말고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빵 터질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기획 중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주 과정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요. 혹시 강의 들으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거나 뭐 앞으로의 본인들이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뭐 컨셉이나 이런 거 상담을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갔던 거 그러니까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되세요.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8시 반에 이분이 이제 손흥민 선수 그 비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비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비싸진 않아요. 비용 얘기는 이제 비용은 제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컨설팅을 잠깐 하면서 어떤 주제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하루 맞춰줄 건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잘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하신 점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8시 30분에 손흥민 선수 녹화하러 가셔야 된대요. 녹화하러 가셔야 돼서 그 전까지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질문이 거는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강의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저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제가 하는 거는 정보성보다는 브이로그 형태의 유튜브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강의 중에 그 채널 주제를 좁혀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솔직히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상도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도 들어가고 그리고 먹는 거 음식 관련한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 크다란 성장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노출이 많이 되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조금 더 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미 채널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반응이 좋은 게 좀 결정되지 않나요? 반응이 좋은 거요. 네. 지금은 네. 육아와 여행 두 가지만 올라가 있어가지고 종류가. 그럼 육아가 조금 더 잘 나오나요? 아니면 여행 쪽이 잘 나오나요? 비슷한가요? 조회수는 둘 중에서는 여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여행이 더 잘 나오나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중 브이로그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브이로그는 왜냐면은 인플루언서가 돼야 브이로그가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좀 빠르게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네. 김종국 정도 돼야 뭐 어떤 콘텐츠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막 터지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그중에서도 본인이 육아에 더 노하우가 많은지 여행 쪽에 더 어떤 정보나 뭐 이런 게 더 많은지 그걸 좀 잘 판단해서 그리고 제가 아직 채널을 못 봤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봐서 이거 육아나 여행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피드백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한 가지로 먼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육아에서 조금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애랑 뭐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올려도 괜찮게 나오겠죠. 아, 예. 그런 것 근데 조금 맨 처음에는 그렇게 좁혀가는 게 예,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하는 것보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이 강의 비용을 궁금해하시는 분 있으신데 사주 과정 아직 제가 확정된 건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한 33만 원 정도지 않을까? 저 이거 아직 얘기해봤자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 거라서 이 정도 선에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놀라시는 표정인가? 얼른 신청을 하세요. 이거 올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다른데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를 받아서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 아까 공놀이 TV도 못 하시고 그리고 제 것도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붙잡아 놓은 거예요. 붙잡아 놓은 거고 그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그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그걸 보내드렸잖아요. 아 어떤 분이 유튜브 거기 채널에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유튜브에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하는지 자기가 알겠더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카페 강의를 많이 해서 카페 강의도 한번 도전해 볼 카페 그 활성화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유튜브도 어쩌면 터지기 시작하면 카페보다 훨씬 더 좋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도전하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다 콘텐츠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부지런하게 실행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한번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없으면 네,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오디오 녹음 아까 그 네. 말씀 자막에 나왔는데요. 이게 네.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네. 목소리를 넣는 게 이게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네. 사투리도 약간 억양이 있고 이래서 음, 못 음, 얹겠는데 근데 그걸 안 얹으니까 음. 확실히 이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자막으로만 다 처리를 하다 보면은 예. 중간중간에 제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의 유튜브를 보면은 자막도 나오고 목소리도 같이 얹어서 그냥 네. 영상은 솔직히 별게 볼 게 없는데 꾸준히 음, 몰입은 되더라고요. 음성이 계속 들리면은. 네. 예, 그래서 저는 브이로그를 하면서 이걸 목소리를 얹기는 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예. 어, 너무 개인적인 저는 질문이죠. 자막보다 더 중요한 게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자체가 뭐 검색을 그 포털 검색을 이길 정도로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리고 자막은 정말 최소화해서 예, 넣는 게 훨씬 더 낫다. 오디오가 들려야 된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예,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음성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민정 어, 선생님 음성 네, 좋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아, 컴플렉스, 감사합니다. 네, 컴플렉스 안 네, 가지셔도 될 것 음성 같아요.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저도 넣었는데요. 예. 맞아요. 저 아까 그, 빵 터졌어요. 아까 1.5배에서 음, 2배로 놓고 들으세요 해갖고 저 그거 보고서는 정말 빵 터졌어요. 진짜 이제 아 느리구나. 그래서 예.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채널을 오픈하기 전에 제가 원래 이제 나서는 거를 PD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채널을 만들더라도 제가 그 KBS 여유만만을 할 때 리포터 중에 한 명이 이제 경동호라는 리포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예인 야구단도 하고
뭐 스포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출연시켜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뭐 이거 좀 TMI지만 약속한 다음 주에 녹화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안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1년 후에 저랑 만나기로 할 때쯤 심근경색으로 그 원룸에 쓰러져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전 정말 하고 싶으니까 그냥 제가 목소리라도 넣어서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거에 올인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도 계속 외주 제작자 일을 하고 있고 뭐 저번 달에도 뭐 태안군청 홍보 영상 뭐 이런 지자체 홍보 영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유튜브에 완전 올인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런 저 역시도 이제 꾸준히 하는 거에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상으로는 일주일에 하나라도 아주 큰 뽑은 일일 업로드도 잠깐 한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음. 카테고리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콘텐츠도 없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피디님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신청하시기 전에 뭐 좀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하고 싶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면 어떤 쪽에 특화된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지 좀 파악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인 기업 브랜딩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뭐에 소질이 있으시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걸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 아마 이제 유튜브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강의 신청했다가 또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우선은 신청을 하시고 상담하면서 잡아가다가 잡고서는 이제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저 댄싱 질문 기자님은 하나, 임정순인데요.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여기 질문 먼저 네. 올라오신 분 예. 하고요.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박보람님 네네. 같은 경우는 쇼츠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독자 지금 수익 창출이 되는 채널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4,000시간이랑 구독자 1,000명을 채웠다면 일반적인 콘텐츠도 하시는 게 더 유리한데 쇼츠에만 주력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 보여드려볼까요? 쇼츠는 공유 한번 해볼까요? 예. 잠깐만요. 지금 공유 됐어요? 123명이네요. 아직 구독자가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사실 쇼츠는 그거잖아요. 키워드를 장악할 키워드를 이렇게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저 소리가 나네. 키워드를 이렇게 키워드를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영어나 이런 걸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뭘 할지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던던 댄스 넣긴 넣거나 오마이걸 던던 댄스 같이 넣긴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요 댄스보다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봤습니다. 네. 피디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뭐 유튜브는 그러니까 채널 성장이 되려면 저런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영상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근데 홍보나 뭐 그런 걸 위해서라고 하면 쇼츠도 뭐 해도 괜찮지만 일단 긴 영상으로 뭐 댄스 팁을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채널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유지하면서 그걸 좀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임정수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저는 여기가 창원인데요. 네. 마산 시니어 클럽 홍보 서포터즈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인터뷰한 영상으로 자막 처리가 꼭 해달라 해서 자막을 하면요. 금방 PD님께서는 오디오보다 자막 처리는 짧게 하는 게 좋다 하는 의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정말 요점만 딱딱 해서 올리니까 그 요구하는 쪽에서는 말하는 내용을 대부분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화면이 작은데 화면에 글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답답한데 제 의견도 그거를 요점만 딱딱 그냥 적고 듣는 사람은 이제 귀로 들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꼭 그 자막을 꼭 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막 처리를 어디에서 요구한다고요? 그 마산 시니어 클럽에서 할 때 우리가 네. 간략하게만 하면은 그 자막 처리를 말하는 인터뷰했을 때의 그 시니어분이 말했던 내용을 대부분 다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2줄 정도 쫙 차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답답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 하나 보시면 활기찬 시니어 일자리라고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시니어 일자리 예, 활기찬 시니어 일자리라고 보시면 이거요? 거기에 네. 들어갔을 때 그 자막이 밑에 항상 이제 이렇게 시니어 우리가 인터뷰했을 때 내용이 다 대부분 뒤에 넣어달라 하니까 그 자막을 듣다 보면 화면에 2줄이 딱 차게 막 깍깍 나오는 거예요. 한번 쭉 넘겨보시면요. 그게 저는 항상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 주장한 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 자막을 이렇게 2장을 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냥 찍어서 그냥 자막을 따로 넣은 거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요걸 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을 제가 왼쪽으로 화면에 넣었지만 여기 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줄이긴 하지만 이런 게 저는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점만 넣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네. 나레이션 자막을 네, 나레이션과 인터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본 화면은 어떤 할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네. 인터뷰에 시니어. 대한 내용인데 네, 그런 거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하는 그 콘텐츠 전체의 나레이션을 전부 다 이제 자막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네. 이거는 그리고 VCR 편집인데 네, 그 뭐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둘이 토크 아예 계속 2명이 나와서 토크를 하고 뭐 이런 그 컨셉의 그런 토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막을 말마다 다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네. 시간이 걸리고 그것 많이 걸려요. 때문에 그것 스트레스 때문에 받아요. 일주일에 2-3개 올릴 수 있는데 자막 아니요, 때문에 일주일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밖에 2주에 한 작품만 예. 올리거든요, 다행히. 예. 예,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예.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빼를 낸 게요. 따온 영상을 가지고 블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자막을 처리해가지고 그 자막 처리한 걸로 제가 대략 조정해서 그렇게 뒤처리를 해요. 그래서 앞에 거 이제 앞에 첫 번째 영상은 블루로 한 영상이에요. 그 자막 금방 마산 친구들 한 건 앞에 거 그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도저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말고 그냥 앞에 거 구두를 이용하시는 해가지고 그 예. 자막을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좀 조정을 했죠. 맨 첫 예, 번째 거기서 거. 약간 수정해서 네, 올리시는 네, 거죠? 수정을 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산 시니어컬 이거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더 적게 걸리더라고요. 예, 저도 그것도 이용해 본 적 있는데 네, 네, 일단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자막 넣는 것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를 올리시는 분이 자막을 빼서 2개를 올릴 수 있으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어차피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맞아요. 예. 자기가 자막에 좀 자신이 없고 그것 때문에 콘텐츠 생산에 지장을 줄 정도면 예.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서 자막을 빼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른 분 저도 질문, 네, 저 누구신가요? 질문할게요. 네, 잠깐만요. 오승혜인데요. 오승혜 대표님, 네.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경매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3명이 같이 올리고 있는 학원 이름으로 된 곳에 이제 구독자가 3,300명 정도 돼요. 예. 그- 경매학원.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개인 채널도 이제 만들어서 그쪽도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학원에 있는 그 구독자들을 자연스럽게 개인 채널로 좀 유입을 시킬 수 있는 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표정이 되게 어색하고, 제가 봐도 되게 이렇게, 다시 안 보게 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비공개로 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채널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커뮤니티 활성화되어 있죠.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다른 곳에요. 아니, 유튜브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의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 커뮤니티. 채널 커뮤니티, 만들어는 놨는데, 거의 안 그렇게 쓰고 계세요? 활동을, 네, 안 하고. 보통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올릴 때마다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영상 보라고 커뮤니티에 같이 올리는 게 좋아요. 네. 예,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그 링크를 걸어서 커뮤니티에 네네. 같이 올리면서 뭐 오늘 영상은 뭐뭐뭐입니다라고 하면서 링크 걸어서 올리시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소통 창구거든요. 예, 네. 구독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냥 댓글이나 막 이런 거하고는 다른 소통 창구가 되고 그리고 구독자들한테 뭐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아예 구독자들한테 뭐 3,300명의 그 아군이잖아요. 아군들한테 네. 이제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 건 같은지 뭐 이런 질문도 전 던졌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야구나 뭐 여러 가지 다 섞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도 질문 던져도 되고 뭐 설문조사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일단 커뮤니티가 활성화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영상 올릴 때마다 커뮤니티 같이 올리시고 그러면은 네네. 커뮤니티에다가 개인 채널 오픈했다. 구독해 달라. 네, 이렇게 하시면은 유입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채널들에서도 뭐 이렇게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유튜브 하면서 네이버 TV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뭐 유튜브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 네이버 TV도 오픈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한 2, 3만 구독자 있는 채널이었는데 네이버 TV도 한 1,000명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되더라고요. 예. 네. 왜냐하면 그분 채널이 좋아서 구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네이버 TV 그냥 해주는 거죠. 구독을. 예.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본인 영상에 어색하고 뭐 이런 제가 얼마나 어색한지 잘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비공개 처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영상 중에서도 그 노란 딱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수익 창출 안 되는 거. 예. 그런 거는 그냥 비공개 처리해 버립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그 스포츠 채널에서 영상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영상은 이제 토트넘 뭐 공식 홈페이지나 뭐 트위터에 있는 것만 살짝 쓰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에다가 제 목소리 입혀서 그냥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영상 때문에 노란 딱지가 붙으면 그건 그냥 비공개 처리하고 이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그냥 사진으로 돌려막기 해서 재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될 수 있는 버전으로 재업로드를 하고 지금 뭐 3,300명 정도면 일단 수익화는 되고 있나요? 4,000시간 채우셨나요? 아니요, 4,000시간이 안 채워져서 아직은. 아, 구독자는 많은데 이제 그 짧은 영상이 예, 많아서요. 시간이 안 되는군요. 네. 아쉽네요. 거기에다가 그것만. 추천 채널로 밑에다가 넣어도 되잖아요. 네, 또 그런 원래 방법도 그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뭐라고 안 하신다면 연결해서요. 그쵸 거기다 네, 연결해서 네. 넣을 수 있잖아요. 음. 추천 채널에 재생 넣고. 목록 중에 하나로 또 띄울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 채널 밑에 재생 목록으로 예, 추가를 할 본인 수가 있어요. 예, 아, 그렇게 할 수도 네네. 있어요.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뭐 그 개인 채널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재생 목록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네. 음. 와,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윤두희님, 네. 현재 유튜브를 하지 않고 있고 블로그 포스팅 각종 블로그와 유튜브를 각각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블로그 컨셉이 어떤 건지 블로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블로그 그거 가지고 대본으로 만들고 사진이나 아니면 카드 뉴스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그 뭐죠 포스터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읽어주고 거기다가 화면 붙여갖고 영상을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피디님 생각은 어떤지. 네, 저도 일단 유튜브에 일단 블로그가 기반이시라면 유튜브에 큰 공을 들이지 않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 하시면서 어차피 거기 사진 들어가고 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진 이용해서 사진 하나 띄워놓고 뭐 30초 동안 변화 없어도 돼요. 예, 거기다 이제 나레이션 녹음해서 넣고 블로그 쭉 그 글 읽는 게 뭐 한 3분 된다. 그러면 3분짜리 콘텐츠가 유튜브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일단 올려보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예. 반응 보고 계속 맞춰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 큰 노력 없이 크게 이제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뭔가 계속 유튜브에서 해보다 보면 길이 생길 거예요. 예. 일단 시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시간 20분 동안 시간 내주셔가지고 강의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풀어주신 엄진원 PD님께 네, 감사의 인사를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요. 네, 이렇게 주말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대표님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또 뭔가 성과가 있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없으신 분들 얼른 컨셉 잡아서 채널 만드시고 또 채널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신 분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대고서는 그냥 하나 찍으세요. 찍어갖고 매일매일 올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까 듣기 싫었던 목소리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팬층도 생기고 어떤 게 빵 터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이 답이다. 우리 모두 실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2년 뭐 그래 유튜브 채널 만든 거 제일 잘한 일이야.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시작한 게 제일 잘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제가 컨설팅 링크는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